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셔보았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승우 대표 변호사 신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또한 법무법인 승우에서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고 현재 보상왕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덕우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을 사실 이전부터 모시려고 이 상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었다가 어렵게 모셔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소개해줄 때 말을 해주셨잖아요. 네. 보상왕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네. 법무법인 승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법무법인 승우는 현재 서초동을 비롯해서 총 3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쪽 관련 소송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3기 신도시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기 신도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뭔가 뉴스 기사로는 뭐 지금 잘 된다라는 곳도 있고 안 된다라는 곳들도 있고 말들이 많은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왕숙지구 수용자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왕숙지구 같은 경우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용이 된다라는 발표는 이미 수년 전에 났었고 현재 단계는 작년 12월에 최초로 이제 보상금 통지가 됐고 1차 협의 기간은 올해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분들은 2월 25일까지 협의를 보시면 되고 보상금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협의를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협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려고 어떻게 진짜 뭐 난 농사 짓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내 재산권이 수용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비용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집단 행동을 할 때 뭐 지작물 조사 방해라든가 뭐 다른 식으로 뭐 항의하고 뭐 그런 것도 뭐 더 있나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 수용 절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혀 수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가라든지 LH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되면은 절대 다툴 수가 없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봤자 여태까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번도 인용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지작물 조사 방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도 뭐 LH 본사 항의 방문이라든지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양도세라도 감면 정책을 좀 펼치고자 이런 식으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삭발식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뭐 어쨌든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한 사람들은 또 빨리 입주하기를 원할 텐데 빠르면 6년 안에도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이긴 할까요? 사실 좀 현실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그건 LH가 희망적으로 내세운 건데 물론 일부 지역에서 사전 청약 물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청약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정된 기간 안에 입주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전 청약 물량이 한정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건 아니니까 아마 그 물량에 한정해서는 최소한 LH가 제때 공급하도록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그 제시한 기간 안에 입주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나 도대체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 아까 뭐 또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뭐 전체가 입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왕숙이다라고 하면 조성되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편하시기 위해서는 화성 동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파트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고 신도시 건설은
아파트 플러스 뭐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모든 학교라든지 이런 게 갖춰졌을 때가 사실 신도시 모습이 완성된다라고 보이는데 화성 동탄 같은 경우 아직 외곽 지역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제 예상으로는 신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동탄 같은 경우도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의 이제 동탄 가격도 막 10몇 억씩 올라가면서 살기 괜찮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동탄 입주할 때는 뭐 허허벌판이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동탄 뭐 10년 전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화성에 2002년도부터 화성시청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화성에 살면서 동탄이 그렇게 발전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또 화성시청에서 동탄까지 가는 거리가 약 시간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약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서초동을 가나 동탄을 가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아주 지금 뭐 많이 이슈가 됐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가 지금 현재는 좀 빈상가들이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발전할 줄 몰랐었죠. 몰랐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단하긴 하지만 또 빈상가들을 보면 참 다양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가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로서의 입지는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네. 상가는 좀 답이 없잖아요. 상가 투자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1동탄 입주한 지가 한 10년 넘어가잖아요. 메타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변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메타폴리스 물론 제가 화성이 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메타폴리스도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뭐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마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기 신도시들도 인프라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동탄은 무엇보다 서울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래도 많은 SOC 뭐 교통이라든가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신경 쓴 아주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동탄 분들은 정말 이제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동탄 핫하다고는 해도 제일 비싼 곳은 2동탄이거든요. 1동탄에서 고생 다 해놨다가 이제 2동탄이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확충될 때 신축 아파트로 치고 들어가니까 비싸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단 첫 번째 아파트 단지가 언제 입주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사람 살만하게끔 되려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위례 같은 경우에서도 북일에는 이제 입주를 좀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있고, 이동탄도 아직도 일반 분양하는 애들도 있고,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김포 한강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아직도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기 신도시는 왜 아직도 지지부진한 데들이 이렇게 많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적인 것들이 아무래도 좀 크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장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공부해 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기도를 한번 싹 돌아다녀 봤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곳들 보면 김포 한강이라든가 이런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거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교통적인 부분이 가장 커서 보면 아직도 과연 여기가 지금 3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중에 과연 2기 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나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 지지부진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좀 멀어서 네, 조금 네. 오래 걸린 것 같다. 네네.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연수를 부동산 감정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청계천을 설계했다고 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님한테 그때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일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일산과 분당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 결국은 서울 접근성, 서울 중에서도 가장 직장이 밀집돼 있는 강남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보게 되면은 이기 신도시가 결국은 거리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다.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3기 신도시를 쭉 지도를 보게 되면은
서울 접근성이 2기 신도시보다는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기 신도시는 당시에 3기 신도시 발표 났을 때, 특히 고양 창릉 발표 났을 때 그쪽에서 좀 반발이 많았던 게 2기 신도시가 묻혀버리니까, 아직 정확히 개발도 안 됐는데 3기 신도시에 묻히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훨씬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1기 신도시보다도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네네. 일산 분들이 또 반대를 많이 네네네네. 했었었고, 막 2기 신도시 분들도 반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근데 2기 신도시가 처음에 발표된 시점이 언제였었죠? 2003년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20년 된 상황에서도 완성이 안 된 곳들이 있는데,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잘 되기를 바라긴 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뭐 6만 세대, 17,000세대, 32,000세대 다 완성되려면 좀 멀었다라는 생각들도 조금 들긴 하네요. 네네. 실질적인 공급에 네네. 따른 영향은 다 완성되면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에 토지 보상이 먼저 풀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돌아요. 올해 한 얼마 정도 풀린다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뭐 보도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그 결국 올해 풀리는 돈이 보상금만 한 30조 원 정도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들 비판하는 것 중 하나가 3기 신도시가 공급돼 가지고 공급에 따른 영향을 주는 거 이전에 돈이 먼저 풀린다. 그 돈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먼저 빨리 올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3기 신도시 보상이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상금을 갖다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보상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풀리는 보상금이 사실상 확정인가요? 요번에 예를 들어 협의 금액을 받으시거나 보상금을 통지받으신 분들은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보상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제가 듣자 하니까 하남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또 사전 청약하고서 입주까지 뭐 10년도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아무래도 이제 토지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 3기 신도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씩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 근교에 좋은 주거지가 마련된다는 그 정부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지만, 신도시까지 구축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신도시가 어떻게 인프라가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처럼 부동산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아직도 뭐 제가 볼 때는 빠르게도 5, 6년, 좀 길게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된 10년 후를 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관망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사항들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전문 분야는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잘 모르고 그냥 이제 LH에서 딱 보상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보상금을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다음 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근 소장과 법무법인 승우 신준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보상항 이덕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